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3분기 배당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이거를 인터넷상으로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이제 21년 3분기 배당이 어떻게 나오고, 이제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투자를 하면서 1년 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21년 3분기 배당 공시 이제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트에 공시가 되어 있고요. 어, 네, 보시면 이제 분기 배당이죠. 이제 말 현금 배당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거는 세금 떼기 전 361원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9월 30일 기준이고 뭐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이제 D 플러스 3일 2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9월 28일쯤에는 이걸 미리 매수를 해야 이제 이 주주 명부에 올라갈 수 있죠. 이제 그리고 배당 지급은 11월 17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11월 17일에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종류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선주로 의미한다. 종류 주식, 보통주. 보통주는 삼성전자, 종류 주식은 삼성전자 우죠. 네, 이번에도 배당금은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결국 주가가 우선주가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이제 저 배당 현황인데 이제 제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배당금은 옆에 안 해놨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소유 주식 수, 보유 주식 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통주로 조금 샀습니다. 이제 보통주로 조금 샀는데 뭐 이 수량은 뭐 소위 말해서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제 대부분이 우선주입니다. 이제 우선주이고 한 2,375주 정도 있네요. 이제 뭐 계속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1년 전입니다. 이제 2020년 제가 3분기, 2분기 때도 배당을 받았는데, 이제 2분기 때 배당 받은 게 인터넷 외부로 조회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편으로 왔었는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는 한 2주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이제 3분기 때부터 이제 뭐 계속 좀 모아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192주를 가지게 되었네요. 이제 그때 제가 이거는 지우지를 깜빡하고 지우지를 못했는데, 뭐 배당금은 뭐 한 이 정도 금액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선주는 한 192주 정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에. 그러고 보면 참 1년 사이에 192주에서 2300주 이렇게 큰 폭으로 크다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작다고 할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어쨌든 1년 동안 나름 제가 열심히 그리고 뭐 좀 고민하면서 모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간단히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월급쟁이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모아서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다달이 주식을 사고는 있는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월급을 계속 모아서 이제 혹자는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여윳돈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 여윳돈이 있었으면은 뭐 다른 걸 많이 했겠죠. 일단 보면은 이제 한 달에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삼성전자 우선주 한 주가 지금 6만 5천 원입니다. 이제 그러면 약 한 15주 정도를 살 수가 있고요. 이게 1년 동안 꾸준히 간다고 치면 180, 12개월 곱하기 15주 하면 한 180주 정도 됩니다. 이제 주가가 뭐 크게 변함이 없다.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한다는 과정을 한다면은 이제 이 금액이 한 1170만 원 정도이고 이제 이거를 또 10년 동안 180주를 1년 동안 모았는데 이걸 10년 동안 반복한다면 이게 1800주가 됩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횡보를 한다는 가정하인데 이제 횡보를 안 하고 이 주가가 올라 버리거나 하면 이 모을 수 있는 주식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1800주가 안 될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물론 배당주를 전부 다 배당금을 전액 재투자를 하고 한다면 이제 수량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저 주가 자체가 65,000원이던 게 뭐 8만원, 9만원 이렇게 올라 버리면 이제 생각하는 수량만큼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 1800주를 모은다. 10년이면 1억인데 물론 열심히 월급으로 이렇게 모아 나가서 할 수는 있지만 이 효과가 생각보다는 조금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꾸준히 이렇게 우량 자산을 적립식, 분할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부인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투자를 정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왜? 월급 가지고 하니까. 월급은 한정적이고 그 금액은 적기 때문에. 물론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투자금에 있어서의 규모로서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매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많은 방법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일단은 지금 나온 게 보시면은 이거는 회계적으로 기본 공식이죠. 차변 대변 똑같아야 된다. 자산 있고 결국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계가 결국 총 자산이다. 결국 이 총 자산의 사이즈업을 시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 일반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사이즈를 업시켜야 규모를 늘려나가야 돼요. 이게 결국 월급만으로는 자산 증식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규모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핵심적인 우량자산이 집이죠. 부동산. 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본인의 자본, 예를 들어서 7억, 8억짜리 집을 본인 뭐 대출 안 끼고 전세 갭 투자도 안 하고 그냥 8억으로 오롯이 산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물론 돈 있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되게 높은 임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연봉이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타인 자본, 레버리지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결국 이 레버리지 효과는 규모를 업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대출은. 규모를 업시키고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죠. 이 대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좀 바꾸기는 쉽지는 않고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의 부동산도 뭐 하물며 대출받아서 구입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최고 주식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지 않고 이렇게 월급만 가지고 모아 나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이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 타인 자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대출이 필요하고 타인 자본을 통해서라도 우량 자산을 가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량 자산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결국 주식은 배당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은 결국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10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물론 우량자산이 그렇게 가치가 뭐 급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소위 말하는 테마주나 뭐 도지코인 그런 것처럼 몇천 프로씩 몇백 프로씩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하루에 3, 4%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대한 1년 장에서 한 10일 정도도 채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자산을 그렇게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는 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량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시총 1등 주식이 결국 한국 주식 중에서 최고 우량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실은 팩트고 그 우량자산에 이제 저의 자금을 계속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것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석이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3분기 배당 조회를 하고 작년 3분기 배당금을 받은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이 우량자산을 제가 안 모아 나갔으면 지금 제가 어땠을까? 작년에 그렇게 벼락거지들이 많이 양산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는데 물론 저도 뭐 부동산을 통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고 한데 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안 모아 나갔으면 과연 진짜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생각만 해도 많이 아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량은 있습니다. 10,000주 정도 되거든요. 비록 뭐 중간에 10,000주를 못 채우고 다른 또 우량자산으로 교환할 수도 있지만 비록 아직 목표 수량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투자를 시작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투자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자산을 모아서 계속 수량은 늘려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조금 가질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대출 효과를 느꼈습니다. 결국 규모를 늘리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시작되고는 있지만 이제 우량자산의 이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차이는 나중에 더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제 이자가 부담돼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결국 우량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출이 없었다면 제가 이러한 수량도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신용대출, 뭐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도 현재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또 대출 영상을 만들면서 대출을 계속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지금 대출 규제를 생각하면 아예 지금은 대출 우량자산을 가질 기회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삼성전자 배당과 이제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든 뭐 다른 재테크든 뭐 제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